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 월경 주기가 불규칙한 여성. 피임할 때 뭐 쓰면 좋아요? 자궁내 장치 IUD가 좋다는 거. 루프죠? 자궁내에다가 장치를 합니다. 이게 월경 주기가 불규칙한 여성한테도 좋고요. 터울 조절을 위해서 2년 동안 피임하려고 그래. 2년만 끼면 되니까 좋다 이거예요. 단 또 부작용은요. 염증 있는 사람들은 부정출혈할 수 있어 안 된다. 그리고 아가씨들 끼지 말아라. 이거는 아줌마한테만 권합니다. 아기를 낳지 않았던 사람은 이 루프 권하지 않아요. 코피 문제. 어떨 때는 뭐 얼음찜질하래. 어떨 때는 코피 양상을 관찰하래.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개발해낸 것입니다. 왜? 이런 답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선생님들이. 제가 고민해 보았습니다. 달리기를 하다가 코피가 났어. 이럴 때는 얼음찜질을 해. 왜? 인과관계가 명확하잖아요. 달리기를 해서 코피가 났다. 뭔가 혈압이 높아졌거나 운동을 해갖고 뭐가 문제가 생겨서 그럴 때는 그냥 지혈을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코피가 났어. 수업 듣다가 코피가 났어. 이것은 코피 양상을 왜 관찰할까요? 똑같이 얼음찜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원인을 알 수 없잖아요. 신체가 어디가 이상 신호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찰이 필요하다. 이거 그냥 제가 만든 방법이에요. 이게 가장 명확한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어떤 행위를 하다가 코피가 났어. 얼음찜질하죠. 이 코피 먹어요? 안 먹어요? 뱉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교할 것도 뭐 있어요? 발치했어요. 입 뽑았어요. 피 삼킵니까? 뱉습니까? 무조건 삼키죠. 왜? 여러분 입 뽑아 보셨나요? 이 피를 뱉으려면요. 이렇게 입에서 압력이 생기죠. 침 뱉으려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뱉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피가 안 멈춘다. 그래서 입 뽑으면 무조건 삼켜라. 그래서 빨대도 쓰지 말아라 하잖아요. 이렇게 음압이 생기니까요. 코피는요. 구역질을 합니다. 비가 약해요. 무조건 뱉는다. 코는 뱉어요. 코는 뱉어야 돼요. 아시겠죠? 가만히 수업 듣다 코피 나면은요. 코피 양상을 관찰합니다. 얘 무슨 백혈병의 전조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두고 보겠죠. 여성과 남성의 영구적인 피임법. 남자 묶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말이 안 돼요. 정관은요. 절제하고요. 난관을 결찰한대요. 결찰이 묶는 겁니다. 절제는 자르는 거예요. 정관 절제술 컷이에요. 컷. 이름이 뭐 이걸 바꿔서 나오진 않아요. 뭐 난관 절제, 정관 결찰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 저는 이거 보고 느꼈어요. 묶는다더니 절제술이었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배우는 게 다르면 한 번씩 이렇게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서 넘어가잖아요. 머리에서 그 기억이 굉장히 장기로 갑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억지로 어떻게든지 연산을 해서 장기적으로 제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정말 노력하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 증진 사업의 주된 철학. 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의 철학이 뭘까요? 건강은 제발 너 스스로 좀 책임져라 이거 아니겠어요? 왜? 지금 국가가 어떻게 그 모든 국민을 다 책임을 지겠습니까? 스스로 좀 알아서 해라.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스로 yourself 물도 셀프 아니에요? 니네 좀 알아서 스스로 해라. 나라에서는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지역사회 간호사업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간호조무사는 보조 업무를 합니다. 한계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더라. 지역사회 간호사업에서 가족 간호 시 우선 관리해야 될 건요. 애기들이 많은 가족이다. 신생아 미수가 영아. 이 애기들이 죽으면은 영아 사망률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영아 여기서 일세. 신생아는 28일 이내에 한 달 이내에 여러분 이것도 나왔잖아요. 신생아는 28일 이내의 애기들이다. 한 달 이내의 애기들이다. 영아는요 0에서 1세입니다. 미숙아는 37주 이내에 태어난 아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이 죽으면 영아 사망률 되는 거죠. 영아 사망률은 그 나라의 보건지표죠. 그 나라의 영아가 죽었다는 것은 그 나라의 보건지표가 0 아니니까요. 간호사업에서 우선 관리하라 이겁니다. 지역사회 간호의 기본 단위는요. 패밀리 가족이에요. 지역사회 보건교육 간호사업을 할 때요. 대상은요. 주민 전체입니다. 기본 단위는 가족이죠. 간호의 목표는요. 적정기능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스스로 제발 니네 스스로 건강해라 이거예요.
뭐 기본적인 간호도 제공하지만 보건 교육도 어느 정도 해준다는 거.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우선순위 보도록 할게요. 영감 간호 이렇게 제가 또 초성 만들었어요. 영감 간호가 뭐예요? 영아, 신생아 미수가 포함이죠. 그리고 감염병 먼저 해라 간호사업은. 아 그러면은 감염병 맨 마지막에 하라고 했던 거 뭐 있었는데 그건 뭐예요? 그건 가정 방문이에요. 가정 방문하는데 코로나 걸린 사람 집 먼저 가면은 그 다음 집 다 걸릴 거 아닙니까? 가정을 방문할 때는요, 그냥 방문을 할 때는요, 그냥 비전염성이 우선이지만요, 간호사, 뭔가 아파서 간호하러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는 애기들 먼저, 그리고 감염병 먼저 가라. 여러분 둘 다 외우면 둘 다 틀리시는 분인 걸 알고 있습니다. 영감 간호. 영아와 감염병은 간호사업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정 방문. 제가 이런 것도 만들었잖아요. 비전염성. 제가 텔레비전이 고장났습니다. 텔레비전이 고장나서 그 기사님한테 저희 집에 언제 가정 방문하실 거예요? 이거 이렇게까지 말 만들었잖아요. 방문은 비전염성 먼저이다. 방문은 비전염성. 비비네요. 비비. 이렇게라도 외우자고요. 이렇게라도. 영아, 미수가 간호사업은요. 애기들. 영아인데 신생아 미수가 포함이죠. 그리고 감염병 환자 먼저 한다. 영유아, 모성, 학동기 이것도 나이 순서로 아닙니까? 모성은 조금 이게 중간에 껴있긴 하지만요. 만성질환자 그 지역 개발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이다. 중요한 거는 영감 간호고 가정법 여러분 이거 진짜 그것이 자주 나오잖아요. 방문할 때는요. 비전염성 먼저이다. 방문 비전 비비 임신 12주면은 몇 달이죠? 4, 3, 12, 3개월이죠. 임신 초기죠. 임산부가 모자보건센터 방문 시 사정할 내용은 살펴봐야 될 내용은요. 매독 검사이다. 그리고 소변 검사이다. 초풍중매 매독은요. 중기의 태반으로 옮겨요. 그래서 초기에 엄마가 무조건 고쳐라 이겁니다. 4, 5개월 전에 20주 이전에 고쳐라. 초풍, 풍지는 초기에 걸린다는 거. 인구 피라미드 형태 중에서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에 미치지 못한다. 이게 뭔 소리예요? 노인이 더 많다는 소리 아닙니까? 노인 많으면 문화센터에 항아리 빚으러 가야 된다. 항아리형이다. 이렇게 암기하기로 했었죠? 여러분 요걸 알면 끝납니다.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어요. 경제활동 인구가 돈 버는 사람이죠? 돈 버는 사람, 생산 연령 인구 같은 말을 좀 아셔야 돼요. 15세에서 64세까지입니다. 돈 안 버는 사람 비경제활동 인구. 애기랑 노인이죠? 유소년과 노인입니다. 0에서 14세 그리고 노인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인구 피라미드의 형태. 애기들이 많으면 유소년이 많으면 피라미드형이다. 피라미드형이다. 그리고 이 둘이 같다고 한다면 종형이다. 또이다. 또 노인이 많다고 하면은 이게 바로 방추형, 항아리형이다 이거예요. 항아리형. 이게 노인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돈 버는 인구가 많다고 한다면 별형인데 얼만큼 많아? 50% 이상이 돼야 돼. 이게 별형이에요. 돈 버는 인구가 가장 많다. 도시에 쏠리죠? 도시형, 별형이고요. 또 돈 버는 인구가 없어. 50% 이하야. 40, 30, 20 표주박형, 농촌형, 호로형입니다. 아시겠죠? 시골은요. 표주박형 농촌형. 농촌이잖아요. 노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맞춰보세요. 유소년 인구가 많다. 아기가 많다. 피라미드형. 똑같다. 종형. 노인이 많다. 항아리형. 노인들이 나이 먹고 문화센터 가서 항아리 빚는다 해서 노인이 많으면 항아리형 이렇게 기억하세요. 돈 버는 인구가 많아. 얼마나 많아? 50% 이상이면 별형. 돈 버는 인구가 없어. 50% 이하면 표주박형 농촌형이다. 어려운 거 있나요? 감염력이란 증식하는 능력입니다. 그냥 감염력 하면 증식이 따라와야 돼요. 이렇게 항상 세트를 갑니다.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해서 숙주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병원체는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 침입해서 내 몸에 자리 잡고 증식을 하게 되면은 감염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면역력이 있으면은 증식을 안 하겠죠. 감염병 예방에 있어서 감염엔 처리로는 환자, 보균자를 조기 발견해서 치료한다.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역학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걸리면은 그 위치 다 추적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조기 발견한다는 의미예요. 구강보건법에 명시된 구강보건사업의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교육사업이다.
그래서 제가 하도 말이 어려서 뭐 조교 연구라고 외워야 돼 그랬습니다. 그냥 특별한 치료 없이 설사를 심하게 하는 상황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해질 불균형 물질은 칼륨이다. 이게 뭔 소리예요? 설사를 심하게 하면 몸에서 칼륨이 많이 빠져나가서 전해질이 불균형이 된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염분을 빼준다고 했어요. 칼륨 많이 들어간 음식, 뭐 시금치, 바나나, 우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임종의 5단계 3개월 남으셨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39 넷플릭스에서 손예진 나오는 그 드라마를 보는데 거기서 전미도 씨가 죽잖아요. 췌장암 사기로. 임종의 5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6개월 사십니다. 거기서는 그랬어요. 6개월 남았습니다. 부분협 우수 이런 감정이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정하고 싶죠. 아니야.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부정합니다. 그리고 분노가 끌어올라요. 왜 하필 나야? 왜 지금이야? 그 다음에 협상을 하고 싶습니다. 아, 우리 막내딸 시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또는 좀 있으면 봄인데 벚꽃 구경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아직 못한 게 많단 말이에요. 구독자 10만 명 찍고 실버 버튼 받고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협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울해져요. 우울하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나오면 우울입니다. 그리고 나서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게 수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임종을 대하는 사람의 5단계라는 것이에요. 호흡곤란 환자 체위, 트렌들렌버그 포지션? 아니죠. 상체를 올린다. 파울러스 체위. 자위 반자위 하겠죠? 이 체위입니다. 트렌들렌버그 포지션은 쇼크 자세예요. 발끝에 있는 피까지 중심 정맥압으로 모아서 쭉 펌핑하게 만든다는 거. 호흡곤란 자세의 체위는 파울러스 체위, 자위 반자위라는 거 머리를 올려줍니다.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 월경 주기가 불규칙한 여성. 피임할 때 뭐 쓰면 좋아요? 자궁내 장치 IUD가 좋다는 거. 루프죠? 자궁내에다가 장치를 합니다. 이게 월경 주기가 불규칙한 여성한테도 좋고요. 터울 조절을 위해서 2년 동안 피임하려고 그래. 2년만 끼면 되니까 좋다 이거예요. 단, 또 부작용은요. 염증 있는 사람들은 부정출혈 할 수 있어. 안 된다. 그리고 아가씨들 끼지 말아라. 이거는 아줌마한테만 권합니다. 아기를 낳지 않았던 사람은 이 루프 권하지 않아요. 코피 문제. 어떨 때는 뭐 얼음찜질하래. 어떨 때는 코피 양상을 관찰하래.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개발해낸 것입니다. 왜? 이런 답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선생님들이. 제가 고민해 보았습니다. 달리기를 하다가 코피가 났어. 이럴 때는 얼음찜질을 해. 왜? 인과관계가 명확하잖아요. 달리기를 해서 코피가 났다. 뭔가 혈압이 높아졌거나 운동을 해갖고 뭐가 문제가 생겨서 그럴 때는 그냥 지혈을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코피가 났어. 수업 듣다가 코피가 났어. 이것은 코피 양상을 왜 관찰할까요? 똑같이 얼음찜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원인을 알 수 없잖아요. 신체가 어디가 이상 신호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찰이 필요하다. 이거 그냥 제가 만든 방법이에요. 이게 가장 명확한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어떤 행위를 하다가 코피가 났어. 얼음찜질 하죠. 이 코피 먹어요? 안 먹어요? 뱉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교할 것도 뭐 있어요? 발치했어요. 입 뽑았어요. 피 삼킵니까? 뱉습니까? 무조건 삼키죠. 왜? 여러분 입 뽑아 보셨나요? 이 피를 뱉으려면요. 이렇게 입에서 압력이 생기죠. 침 뱉으려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뱉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피가 안 멈춘다. 그래서 입 뽑으면 무조건 삼켜라. 그래서 빨대도 쓰지 말아라 하잖아요. 이렇게 음압이 생기니까요. 코피는요. 구역질을 합니다. 비가 약해요. 무조건 뱉는다. 코는 뱉어요. 코는 뱉어야 돼요. 아시겠죠? 가만히 수업 듣다 코피 나면은요. 코피 양상을 관찰합니다. 얘 무슨 백혈병의 전조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두고 보겠죠. 여성과 남성의 영구적인 피임법. 남자 묶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말이 안 돼요. 정관은요. 절제하고요. 난관을 결찰한대요. 결찰이 묶는 겁니다. 절제는 자르는 거예요. 정관 절제술 컷이에요. 컷. 이름이 뭐 이걸 바꿔서 나오진 않아요. 뭐 난관 절제, 정관 결찰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 저는 이거 보고 느꼈어요. 묶는다더니 절제술이었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배우는 게 다르면 한 번씩 이렇게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서 넘어가잖아요. 머리에서 그 기억이 굉장히 장기로 갑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억지로 어떻게든지 연산을 해서 장기적으로 제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정말 노력하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 증진 사업의 주된 철학. 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의 철학이 뭘까요? 건강은 제발 너 스스로 좀 책임져라 이거 아니겠어요? 왜?
지금 국가가 어떻게 그 모든 국민을 다 책임을 지겠습니까? 스스로 좀 알아서 해라.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스로 yourself 물도 셀프 아니에요? 니네 좀 알아서 스스로 해라. 나라에서는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지역사회 간호사업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간호조무사는 보조 업무를 합니다. 한계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더라. 지역사회 간호사업에서 가족 간호 시 우선 관리해야 될 건요. 애기들이 많은 가족이다. 신생아 미수가 영아. 이 애기들이 죽으면 영아 사망률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영아 여기서 일세. 신생아는 28일 이내에 한 달 이내에 여러분 이것도 나왔잖아요. 신생아는 28일 이내의 애기들이다. 한 달 이내의 애기들이다. 영아는요 0에서 1세입니다. 미숙아는 37주 이내에 태어난 아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이 죽으면 영아 사망률 되는 거죠. 영아 사망률은 그 나라의 보건지표죠. 그 나라의 영아가 죽었다는 것은 그 나라의 보건지표가 영아 아니니까요. 간호사업에서 우선 관리하라 이겁니다. 지역사회 간호의 기본 단위는요. 패밀리 가족이에요. 지역사회 보건교육 간호사업을 할 때요. 대상은요. 주민 전체입니다. 기본 단위는 가족이죠. 간호의 목표는요. 적정 기능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스스로 제발 니네 스스로 건강해라 이거예요. 기본적인 간호도 제공하지만 보건교육도 어느 정도 해준다는 거.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우선순위 보도록 할게요. 영감간호 이렇게 제가 또 초성 만들었어요. 영감간호가 뭐예요? 영아, 신생아 미수가 포함이죠. 그리고 감염병 먼저 해라 간호사업은. 그러면은 감염병 맨 마지막에 하라고 했던 거 뭐 있었는데 그건 뭐예요? 그건 가정방문이에요. 가정방문하는데 코로나 걸린 사람 집 먼저 가면은 그 다음 집 다 걸릴 거 아닙니까? 가정을 방문할 때는요. 그냥 방문을 할 때는요. 그냥 비전염성이 우선이지만요. 간호사 뭔가 아파서 간호하러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는 애기들 먼저 그리고 감염병 먼저 가라. 여러분 둘 다 외우면 둘 다 틀리시는 분인 걸 알고 있습니다. 영감간호. 영아와 감염병은 간호사업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정방문. 제가 이런 것도 만들었잖아요. 비전염성. 제가 텔레비전이 고장났습니다. 텔레비전이 고장나서 그 기사님한테 저희 집에 언제 가정 방문하실 거예요? 이거 이렇게까지 말 만들었잖아요. 방문은 비전염성 먼저이다. 방문은 비전염성. 비비네요. 비비. 이렇게라도 외우자고요. 이렇게라도. 영아, 미수가 간호사업은요. 애기들. 영아인데 신생아 미수가 포함이죠. 그리고 감염병 환자 먼저 한다. 영유아, 모성, 학동기 이것도 나이 순서로 아닙니까? 모성은 조금 이게 중간에 껴있긴 하지만요. 만성질환자 그 지역 개발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이다. 중요한 거는 영감간호고 여러분 이거 진짜 그것이 자주 나오잖아요. 방문할 때는요. 비전염성 먼저이다. 방문 비전 비비 임신 12주면은 몇 달이죠? 4, 3, 12, 3개월이죠. 임신 초기죠. 임산부가 모자보건센터 방문 시 사정할 내용은 살펴봐야 될 내용은요. 매독 검사이다. 그리고 소변 검사이다. 초풍중매 매독은요. 중기에 태반으로 옮겨요. 그래서 초기에 엄마가 무조건 고쳐라 이겁니다. 4, 5개월 전에 20주 이전에 고쳐라. 풍지는 초기에 걸린다는 거. 인구 피라미드 형태 중에서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에 미치지 못한다. 이게 뭔 소리예요? 노인이 더 많다는 소리 아닙니까? 노인 많으면 문화센터에 항아리 빚으러 가야 된다. 항아리형이다. 이렇게 암기하기로 했었죠? 여러분 요걸 알면 끝납니다.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어요. 경제활동 인구가 돈 버는 사람이죠? 돈 버는 사람, 생산 연령 인구 같은 말을 좀 아셔야 돼요. 15세에서 64세까지입니다. 돈 안 버는 사람 비경제활동 인구. 애기랑 노인이죠? 유소년과 노인입니다. 0에서 14세 그리고 노인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인구 피라미드의 형태. 애기들이 많으면 유소년이 많으면 피라미드형이다. 피라미드형이다. 그리고 이 둘이 같다고 한다면 종형이다. 또이다. 또 노인이 많다고 하면은 이게 바로 방추형, 항아리형이다 이거예요. 항아리형. 이게 노인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돈 버는 인구가 많다고 한다면 별형인데 얼만큼 많아? 50% 이상이 돼야 돼. 이게 별형이에요. 돈 버는 인구가 가장 많다. 도시에 쏠리죠? 도시형, 별형이고요. 또 돈 버는 인구가 없어. 50% 이하야. 40, 30, 20 표주박형, 농촌형, 호로형입니다.
아시겠죠? 시골은요, 표준합격 농촌형. 농촌이잖아요. 노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맞춰보세요. 유소년 인구가 많다. 아기가 많다. 피라미드형. 똑같다. 종형. 노인이 많다. 항아리형. 노인들이 나이 먹고 문화센터 가서 항아리 빚는다 해서 노인이 많으면 항아리형 이렇게 기억하세요. 돈 버는 인구가 많아. 얼마나 많아? 50% 이상이면 별형. 돈 버는 인구가 없어. 50% 이하면 표준합격 농촌형이다. 어려운 거 있나요? 감염력이란 증식하는 능력입니다. 그냥 감염력 하면 증식이 따라와야 돼요. 이렇게 항상 세트를 갑니다.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해서 숙주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병원체는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 침입해서 내 몸에 자리 잡고 증식을 하게 되면은 감염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면역력이 있으면은 증식을 안 하겠죠. 감염병 예방에 있어서 감염엔 처리로는 환자, 보균자를 조기 발견해서 치료한다.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역학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걸리면은 그 위치 다 추적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조기 발견한다는 의미예요. 구강보건법에 명시된 구강보건사업의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교육사업이다. 그래서 제가 하도 말이 어려서 조교 연구라고 외워야 돼 그랬습니다. 그냥 특별한 치료 없이 설사를 심하게 하는 상황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해질 불균형 물질은 칼륨이다. 이게 뭔 소리예요? 설사를 심하게 하면 몸에서 칼륨이 많이 빠져나가서 전해질이 불균형이 된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염분을 빼준다고 했어요. 칼륨 많이 들어간 음식, 시금치, 바나나, 우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임종의 5단계. 3개월 남으셨습니다. 제가 요즘에 39 넷플릭스에서 손예진 나오는 그 드라마를 보는데 거기서 전미도 씨가 죽잖아요. 췌장암 사기로. 임종의 5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6개월 사십니다. 거기서는 그랬어요. 6개월 남았습니다. 부분협 우수 이런 감정이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정하고 싶죠. 아니야.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부정합니다. 그리고 분노가 끌어올라요. 왜 하필 나야? 왜 지금이야? 그 다음에 협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막내딸 시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또는 좀 있으면 봄인데 벚꽃 구경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아직 못한 게 많단 말이에요. 구독자 10만 명 찍고 실버 버튼 받고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협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울해져요. 우울하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면 우울입니다. 그리고 나서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게 수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임종을 대하는 사람의 5단계라는 것이에요. 호흡곤란 환자 체위, 트렌들 햄버거 포지션? 아니죠. 상체를 올린다. 파울러스 체위. 자위 반자위 하겠죠? 이 체위입니다. 트렌들 햄버거 포지션은 쇼크 자세예요. 발끝에 있는 피까지 중심 정맥압으로 모아서 쭉 펌핑하게 만든다는 거. 호흡곤란 자세의 체위는 파울러스 체위, 자위 반자위라는 거 머리를 올려줍니다.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 월경 주기가 불규칙한 여성. 피임할 때 뭐 쓰면 좋아요? 자궁내 장치, IUD가 좋다는 거. 루프죠? 자궁내에다가 장치를 합니다. 이게 월경 주기가 불규칙한 여성한테도 좋고요. 터울 조절을 위해서 2년 동안 피임하려고 그래. 2년만 끼면 되니까 좋다 이거예요. 단, 또 부작용은요. 염증 있는 사람들은 부정출혈 할 수 있어. 안 된다. 그리고 아가씨들 끼지 말아라. 이거는 아줌마한테만 권합니다. 아기를 낳지 않았던 사람은 이 루프 권하지 않아요. 코피 문제. 어떨 때는 얼음찜질하래. 어떨 때는 코피 양상을 관찰하래.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개발해낸 것입니다. 왜? 이런 답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선생님들이. 제가 고민해 보았습니다. 달리기를 하다가 코피가 났어. 이럴 때는 얼음찜질을 해. 왜? 인과관계가 명확하잖아요. 달리기를 해서 코피가 났다. 뭔가 혈압이 높아졌거나 운동을 해갖고 뭐가 문제가 생겨서 그럴 때는 그냥 지혈을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코피가 났어. 수업 듣다가 코피가 났어. 이것은 코피 양상을 왜 관찰할까요? 똑같이 얼음찜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원인을 알 수 없잖아요. 신체가 어디가 이상 신호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찰이 필요하다. 이거 그냥 제가 만든 방법이에요. 이게 가장 명확한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어떤 행위를 하다가 코피가 났어. 얼음찜질하죠. 이 코피 먹어요? 안 먹어요? 뱉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교할 것도 뭐 있어요? 발치했어요. 입 뽑았어요. 피 삼킵니까? 뱉습니까? 무조건 삼키죠. 왜? 여러분 입 뽑아보셨나요? 이 피를 뱉으려면요. 이렇게 입에서 압력이 생기죠. 침 뱉으려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뱉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피가 안 멈춘다. 그래서 입 뽑으면 무조건 삼켜라. 그래서 빨대도 쓰지 말아라 하잖아요.
이렇게 음압이 생기니까요. 코피는요, 구역질을 합니다. 비가 약해요. 무조건 뱉는다. 코는 뱉어요. 코는 뱉어야 돼요. 아시겠죠? 가만히 수업 듣다 코피 나면은요, 코피의 양상을 관찰합니다. 얘 무슨 백혈병의 전조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두고 보겠죠. 여성과 남성의 영구적인 피임법. 남자 묶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말이 안 돼요. 정관은요, 절제하고요. 난관을 결찰한대요. 결찰이 묶는 겁니다. 절제는 자르는 거예요. 정관 절제술, 컷이에요, 컷. 이름이 뭐 이걸 바꿔서 나오진 않아요. 뭐 난관 절제, 정관 결찰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 저는 이거 보고 느꼈어요. 묶는다더니 절제술이었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배우는 게 다르면 한 번씩 이렇게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서 넘어가잖아요. 머리에서 그 기억이 굉장히 장기로 갑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억지로 어떻게든지 연산을 해서 장기적으로 제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정말 노력하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 증진 사업의 주된 철학. 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의 철학이 뭘까요? 건강은 제발 너 스스로 좀 책임져라 이거 아니겠어요? 왜? 지금 국가가 어떻게 그 모든 국민을 다 책임을 지겠습니까? 스스로 좀 알아서 해라.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스로 yourself 물도 셀프 아니에요? 니네 좀 알아서 스스로 해라. 나라에서는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지역사회 간호사업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간호조무사는 보조 업무를 합니다. 한계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더라. 지역사회 간호사업에서 가족 간호 시 우선 관리해야 될 건요. 애기들이 많은 가족이다. 신생아 미수가 영아. 이 애기들이 죽으면 영아 사망률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영아 여기서 일세. 신생아는 28일 이내, 한 달 이내. 여러분 이것도 나왔잖아요. 신생아는 28일 이내의 애기들이다. 한 달 이내의 애기들이다. 영아는요 0에서 1세입니다. 미숙아는 37주 이내에 태어난 아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이 죽으면 영아 사망률 되는 거죠. 영아 사망률은 그 나라의 보건지표죠. 그 나라의 영아가 죽었다는 것은 그 나라의 보건지표가 영아 아니니까요. 간호사업에서 우선 관리하라 이겁니다. 지역사회 간호의 기본 단위는요. 패밀리 가족이에요. 지역사회 보건교육 간호사업을 할 때요. 대상은요. 주민 전체입니다. 기본 단위는 가족이죠. 간호의 목표는요. 적정 기능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스스로 제발 니네 스스로 건강해라 이거예요. 기본적인 간호도 제공하지만 보건교육도 어느 정도 해준다는 거.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우선순위 보도록 할게요. 영감간호 이렇게 제가 또 초성 만들었어요. 영감간호가 뭐예요? 영아, 신생아 미수가 포함이죠. 그리고 감염병 먼저 해라 간호사업은. 그러면은 감염병 맨 마지막에 하라고 했던 거 뭐 있었는데 그건 뭐예요? 그건 가정방문이에요. 가정방문하는데 코로나 걸린 사람 집 먼저 가면은 그 다음 집 다 걸릴 거 아닙니까? 가정을 방문할 때는요. 그냥 방문을 할 때는요. 그냥 비전염성이 우선이지만요. 간호사 뭔가 아파서 간호하러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는 애기들 먼저 그리고 감염병 먼저 가라. 여러분 둘 다 외우면 둘 다 틀리시는 분인 걸 알고 있습니다. 영감간호. 영아와 감염병은 간호사업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정방문. 제가 이런 것도 만들었잖아요. 비전염성. 제가 텔레비전이 고장났습니다. 텔레비전이 고장나서 그 기사님한테 저희 집에 언제 가정 방문하실 거예요? 이거 이렇게까지 말 만들었잖아요. 방문은 비전염성 먼저이다. 방문은 비전염성. 비비네요. 비비. 이렇게라도 외우자고요. 이렇게라도. 영아, 미수가. 간호사업은요. 애기들. 영아인데 신생아 미수가 포함이죠. 그리고 감염병 환자 먼저 한다. 영유아, 모성, 학동기 이것도 나이 순서로 아닙니까? 모성은 조금 이게 중간에 껴있긴 하지만요. 만성질환자 그 지역 개발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이다. 중요한 거는 영감간호고 여러분 이거 진짜 그것이 자주 나오잖아요. 방문할 때는요. 비전염성 먼저이다. 방문 비전 비비. 임신 12주면은 몇 달이죠? 4, 3, 12, 3개월이죠. 임신 초기죠. 임산부가 모자보건센터 방문 시 사정할 내용은 살펴봐야 될 내용은요. 매독 검사이다. 그리고 소변 검사이다. 초풍중매. 매독은요. 중기에 태반으로 옮겨요. 그래서 초기에 엄마가 무조건 고쳐라 이겁니다. 4, 5개월 전에 20주 이전에 고쳐라. 풍지는 초기에 걸린다는 거. 인구 피라미드 형태 중에서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에 미치지 못한다. 이게 뭔 소리예요?
노인이 더 많다는 소리 아닙니까? 노인 많으면 문화센터에 항아리 빚으러 가야 된다. 항아리형이다. 이렇게 암기하기로 했었죠? 여러분 요걸 알면 끝납니다.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어요. 경제활동 인구가 돈 버는 사람이죠? 돈 버는 사람, 생산 연령 인구 같은 말을 좀 아셔야 돼요. 15세에서 64세까지입니다. 돈 안 버는 사람 비경제활동 인구. 애기랑 노인이죠? 유소년과 노인입니다. 0에서 14세 그리고 노인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인구 피라미드의 형태. 애기들이 많으면 유소년이 많으면 피라미드형이다. 피라미드형이다. 그리고 이 둘이 같다고 한다면 종형이다. 또이다. 또 노인이 많다고 하면은 이게 바로 방추형, 항아리형이다 이거예요. 항아리형. 이게 노인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돈 버는 인구가 많다고 한다면 별형인데 얼만큼 많아? 50% 이상이 돼야 돼. 이게 별형이에요. 돈 버는 인구가 가장 많다. 도시에 쏠리죠? 도시형, 별형이고요. 또 돈 버는 인구가 없어. 50% 이하야. 40, 30, 20 표주박형, 농촌형, 호로형입니다. 아시겠죠? 시골은요, 표주박형 농촌형. 농촌이잖아요. 노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맞춰보세요. 유소년 인구가 많다. 아기가 많다. 피라미드형. 똑같다. 종형. 노인이 많다. 항아리형. 노인들이 나이 먹고 문화센터 가서 항아리 빚는다 해서 노인이 많으면 항아리형 이렇게 기억하세요. 돈 버는 인구가 많아. 얼마나 많아? 50% 이상이면 별형. 돈 버는 인구가 없어. 50% 이하면 표주박형 농촌형이다. 어려운 거 있나요? 감염력이란 증식하는 능력입니다. 그냥 감염력 하면 증식이 따라와야 돼요. 이렇게 항상 세트를 갑니다.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해서 숙주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병원체는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 침입해서 내 몸에 자리 잡고 증식을 하게 되면은 감염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면역력이 있으면은 증식을 안 하겠죠. 감염병 예방에 있어서 감염엔 처리로는 환자, 보균자를 조기 발견해서 치료한다.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역학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걸리면은 그 위치 다 추적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조기 발견한다는 의미예요. 구강보건법에 명시된 구강보건사업의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교육사업이다. 그래서 제가 하도 말이 어려서 조교 연구라고 외워야 돼 그랬습니다. 그냥 특별한 치료 없이 설사를 심하게 하는 상황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해질 불균형 물질은 칼륨이다. 이게 뭔 소리예요? 설사를 심하게 하면 몸에서 칼륨이 많이 빠져나가서 전해질이 불균형이 된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염분을 빼준다고 했어요. 칼륨 많이 들어간 음식? 시금치, 바나나, 우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임종의 5단계 3개월 남으셨습니다. 제가 요즘에 39 넷플릭스에서 손예진 나오는 그 드라마를 보는데 거기서 전미도 씨가 죽잖아요. 췌장암 사기로. 임종의 5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6개월 사십니다. 거기서는 그랬어요. 6개월 남았습니다. 부분협, 우수 이런 감정이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정하고 싶죠. 아니야.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부정합니다. 그리고 분노가 끌어올라요. 왜 하필 나야? 왜 지금이야? 그 다음에 협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막내딸 시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또는 좀 있으면 봄인데 벚꽃 구경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아직 못한 게 많단 말이에요. 구독자 10만 명 찍고 실버 버튼 받고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협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울해져요. 우울하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면 우울입니다. 그리고 나서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게 수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임종을 대하는 사람의 5단계라는 것이에요. 호흡곤란 환자 체위, 트렌들 햄버거 포지션? 아니죠. 상체를 올린다. 파울러스 체위. 자위 반자위하겠죠? 이 체위입니다. 트렌들 햄버거 포지션은 쇼크 자세예요. 발끝에 있는 피까지 중심 정맥압으로 모아서 쭉 펌핑하게 만든다는 거. 호흡곤란 자세의 체위는 파울러스 체위, 자위 반자위라는 거 머리를 올려줍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